예, 5장 선형이 저항 추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습 내용이고요. 이번 챕터는 앞에서 뭐 여러 가지 수식들 가지고 선박 저항을 분석하거나 추정하는 내용들을 얘기했었는데, 이번 챕터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선박 형상에 대해서, 선박 형상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거기 따라서 저항이 어떻게 커지거나 작아진다. 정확히 얼마다를 추정하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정확히 얼마인지 추정하는 거는 사장에서 배운 저항 시험을 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그냥 이런 경향으로 배의 저항들이 변화한다 라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좀 미리 알아뒀으면 하는 중요한 용어들이 있어요. CP, 주형계수라고 해서 아마 선박 계산 같은 데서 배웠을 텐데, 선박이 형상이 있다고 칩시다. 선수가 이렇게 있고 선미가 있죠. 위에 갑판이 있을 거고. 그러면 요 가운데 부분으로 기준으로 쪼개요. 이 단면적을 따는 거죠. 단면적 대비 어떤 특정한 부분의 단면적의 비율이 CP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앙 단면적, 중앙부 단면적분의 길이 방향 특정 위치의 단면적이죠.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P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은 이 가운데 면적 형상을 앞뒤로 연장을 해서 하나의 기둥을 만들고, 그게 프리즘 모양이라고 해서 프리즈마틱 코에피션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 기둥하고 기둥 부피를 배 부피니까 배수량이라고 하면 되죠. 배수량으로 나눈 게 원래 CP거든요. 근데 그거는 배 전체에 대한 내용이고, 이번 챕터에서는 특정한 배의 단면들, 특정한 배의 단면의 넓이를 배에서 제일 단면적이 큰 데가 중앙평행부잖아요. 거기 면적이랑 비율을 구하는 거가 CP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CB는 방형 비척계수라고 하죠. 어려운 말 같은데요. 어떻게 구하냐면은 배를 둘러싼 네모 박스를 만드시고, 너무 겹쳐 그려서 보이지 않는데 박스예요. 앞에서 원래 구하는 주형계수는 기둥 부피분인데, 여기서는 CB는 박스를 가지고 블록 코에피션트라고 해서 블록을 만드는 거예요. 배를 둘러싼 블록을 만들고 거기랑 배수량의 비율이죠. 그 다음에 LCB, 길이 방향 부력 중심. 부력 중심이 배 미드십, 배 중앙으로부터, 길이 방향 중앙으로부터 앞에 있냐 뒤에 있냐. LCB가 앞쪽으로 오면은 배 앞쪽의 부피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 앞쪽이 뚱뚱해질 거고, LCB가 뒤로 가면은, 길이에서 이렇게 배 중앙보다 뒤로 가면은 그만큼 배 뒤쪽이 뚱뚱하니까 앞은 날씬해지겠죠. 부피가 뒤로 밀려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할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앞이 뚱뚱하면은 조파장이 커지고요. 앞을 날씬하게 하면 조파장이 작아지고, 뭐 그 정도겠죠. EF는 아마 여러분들이 새로 배우는 단어일 텐데, 도입계수였나? 저게 도입계수. 특별한 건 아니고요. CP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건데, 배가 얼마나 날씬한가예요. 값이 작을수록 날씬하다라고 값이 작을수록 뚱뚱하고, 클수록 날씬합니다. 클수록. 근데 도입부기 때문에 배 앞쪽이에요. 선수가. 그러니까 선수가 날씬해지니까 뭐 LCB는 좀 뒤로 간다거나 그런 식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짐작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선체 저항에서 조파 저항과 마찰 저항 비용. 일반적으로는 마찰 저항이 더 크다. 근데 마찰 저항을 우리가 줄일 방법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뭐 배 설계를 잘한다고 해서 표면 마찰이 줄진 않겠죠. 형상 저항은 좀 줄 수 있겠지만은 마찰 저항 잘 안 줄고, 그래서 조파 저항을 줄이는데 많이 신경을 씁니다. 마찰 저항 비중이 더 큰데 얘는 우리가 손댈 방법이 별로 없다라는 거. 구상 선수는 배 앞쪽에 이렇게 수면 아래로
수면 아래로 볼록 튀어나온 게 구상 선수죠. 구 모양의 구 형상의 뱃머리라고 해서 구상 선수. 선수 비대도는 도입 개수랑 같이 생각하면 좋겠죠. 선수가 얼마나 뚱뚱한지. U형, V형 단면은 배를 앞에서 봤을 때 배가 그 라인즈를 그리면 스테이션별로 V자로 가는 거는 V형이고 U형은 옆으로 넓어지는 선수 면적이 앞에서 봤을 때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을 때 선수가 이렇게 면적이 커지는, 그러니까 선미 쪽으로 선수 끝에서 배 중앙부로 갈 때 갈수록 넓어지는 형상이 V자 형태면은 V형 단면일 거고, 옆으로만 넓어지고 여기 밑바닥은 별로 안 변하면은 U형 단면이라고 하겠죠. 일반적으로 U형 단면이 좀 더 배수량이 커질 수 있고 그 대신에 저항 측면에서는 좀 불리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챕터에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트랜섬은 배 뒤쪽에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트랜섬이죠. 수업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U형 바지형 단면은 선미의 형상인데 U형은 여기서 얘기한 거니까 배가 선미 쪽으로 갈수록 좌우가 좁아지는 게 U형 현상이고, 바지는 선미가 좁아질수록 위로 좁아지는, 선미가 위로 올라가는 형상이 바지형이에요. 반려비는 얘기했고, W. 추력 감소비는 수업 때 지나가는 말로 한번 했을 텐데, 프로펠러가 있으면 선미, 프로펠러 있으면 프로펠러가 돌면은 프로펠러 뒤쪽은 압력이 높아지고요. 앞쪽은 압력이 낮아져서 앞뒤 압력 차이로 인해서 추력 T가 생기거든요. 근데 배 입장에서 보면은 선 밑쪽에 압력이 줄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배에서는 저항이 커져요. 그래서 원래 저항보다 프로펠러가 돌아서 저항이 커지는 정도를 추력 감소비라고 합니다. 원래는 저항 증가비가 맞는데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추력이 줄어든다라고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그 이름이 그대로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쇠파저항과 선수 형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쇠파저항이라는 말을 이번에 5장에서 배울 텐데, 뭐 사실 이게 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조파저항, 점성저항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거든요. 네, 쇠파저항은 이제 조파를 해서 파가 만들어졌을 때 배 선수에서 드림배에서 자주 생기는데, 파가 만들어졌는데 그 파가 경사가 너무 급하면 얘가 이렇게 뻥뻥뻥하고 깨지면서 옆으로 이제 물거품 같은 걸 만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저항을 쇠파저항이라고 하고, 뭐 쇠파저항을 줄이기 위한 설계 수업에서 배우겠죠. 구상선수는 다시 나오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거는 고속선에 쓰이고 컨테이너선 같은, 어떤 거는 저속선에 쓰여요. 그러면 둘의 설계 방식이 전혀 다르거든요. 저속선에 쓰이는 구상선수랑 고속선에 쓰이는 구상선수가 각각의 저항 감소를 위한 어떤 그런 설계 사상이 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고, CP 곡선 아까 얘기했었죠. 배 단면적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막 아주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고 있는데, 이제 CP 곡선에 따라서 선수 주위 파가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CP가 배가 얼마나 뚱뚱한지거든요. 위에서 봤을 때 배가 이런 식으로 여기가 선수예요. 그러면은 미드십 기준으로 여기 각각의 단면적 비율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걔를 나타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뭐 미드십 면적 나누기 원래 자기 면적이니까 1이겠죠. 그 다음에 앞으로 올수록 좀 좁아질 거잖아요. 선수 얘가 좁아지니까 값이 이렇게 줄어들 거고, 배 끝나는 데에서는 값이 0이 되겠죠. 배 단면적이 더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얘가 CP 곡선인데 선미도 똑같이 가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 곡선만 봤을 때 이 배는 단면적 변화가 어떻게 되는구나, 배의 단면적 변화가 어떻게 되는구나, 얘를 다 적분을 하면은 무차원화된 배수량이 되겠구나 등등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곡선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조파정이 어떻게 나오겠구나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CP 곡선이 좀 중요해요. 배가 얼마나 날씬하고 잘 빠졌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 다음 선미 설계가 영향을 미친 유체와 각 성능에 대한 내용을 할 텐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선미 형상은
조파장이랑 별 상관이 없고요. 추진 성능이랑 상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추진 성능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죠, 아직. 그래서 여기 챕터에서도 그렇게 막 하나하나 설명을 할지는 못해요. 그냥 개략적으로 이런 식이다. 다만 선미 설계에서 추진기에 들어오는 유동이 저희가 수업 시간 때 얘기를 했던 게 너무 느리지 않는, 너무 느려지지 않게. 왜냐면 선미로 들어오는 유동이 느려졌다는 거는 앞에서 배의 저항으로 다 까먹었다는 얘기거든요. 모멘텀을, 운동량을 다 까먹었기 때문에 선미로 들어오는 프로펠러 입장에서 추진기 유입류가 글씨가 너무 얇겠네요. 추진기 위치에서 들어오는 유입류가 너무 느리지 않게, 너무 느려지면은 저항으로 인해서 뭐 에너지를 잃었다는 뜻이니까 배 입장에서 안 좋죠. 그 다음에 공간상 균일하게.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추진기가 프로펠러 날개가 한 바퀴 도는 동안에 공간상에 균일하지 않은 유입류를 계속 만나면은 얘가 회전을 하면서 진동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선미 설계가 영향을 미치는 유체역학 성능이 되겠다라는 거죠. 크게 이거 두 가지. 아니면은 조금 더 가자면은 뭐 선미 쪽에 유동 박리를 억제를 해야겠죠. 걔는 발생해봐야 저항에만 증가밖에 안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저속선, 고속선에는 각각 어떤 선미가 들어가는지, 어떤 선수가 들어가는지도 있고 어떤 선미가 들어가는지 알아두시면 좋고, 형상계수 K죠. K와 CB가 어떤 관계식이 나오는지 그것도 수업 때 배웁니다. 그 다음에 반류비는 뭐 4장 때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텐데, 실제로 반류비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몇 퍼센트가 느려졌다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 몇 퍼센트 더하기 어떤 이유로 몇 퍼센트, 그런 것들 배울 거고, 추진기 위치가 왜 일반적으로 배 뒤로 고정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겠죠.